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KBC 2016 신년 계획 다시 호남을 말하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자라는 주제로 지역인재 육성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이 청년 취업 문제 그리고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육성, 양성하는 문제는 지역의 경계를 넘어선 국가적 과제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우리 지역 각 분야,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힘이 부쩍 빠져나가는 것을 보면 이 문제를 정부의 손에 맡겨둔 채 바라만 보기에는 너무 화급한 과제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 새로운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인데요. 먼저 말씀하실 분들입니다. 김수삼 호남 미래포럼 공동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양봉열 전남대 정형외과 초빙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정남준 행정개혁 시민연합 공동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병택 전남대 신소재공학과 교수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민선 6기 들어서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청년 일자리 마련의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관련 지표들은 다른 말을 하고 있는데요. 도무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미래가 아주 암담한 것만은 아닙니다. 빛가람역 신도시의 에너지밸리 그리고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이 이끌고 갈 문화산업의 지역 미래 성장 산업들이 하나둘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먼저 저희가 준비한 화면 보신 뒤에 본격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의 2배를 웃돌 정도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광주 청년 실업률은 지난 2월 기준 11.1%로 외환위기로 고용사정이 악화된 지난 1999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남은 8.3%로 전국에서 가장 낮지만 청년 취업자 절반 이상이 수도권 지역에 취업하는 등 수도권 쏠림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에너지밸리, 자동차밸리 조성사업, 문화 콘텐츠 산업은 지역 일자리 창출에 새로운 해법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이 우려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한전 등 혁신도시 이전 기관들이 필요한 인력이 많지만 에너지, IT 분야에 준비된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문화 콘텐츠 산업 분야도 비슷한 상황이어서 관련 학과를 졸업해도 재교육을 거치지 않으면 현장에 곧바로 투입하기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지역대학 상당수는 기관 간 협력이 부족해 전문 인력을 제때 공급하지 못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한전이 초전도와 직류 송전 등 전력 관련 학과 개설을 지역대학에 제안했지만 학과를 개설한 대학들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한전은 지역 대학 교수와 함께 교재를 개발하고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HVDC가 점차 확대되고 세계적으로도 확대되기 때문에 국내 인력 양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교재를 만든 후에 인근 대학생들의 인재 양성을 위해서 오늘 본 워크숍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의 미래를 견인할 신성장 동력의 성패는 결국 인력 양성에 달려 있습니다. 신산업들의 성장 속도에 맞춰 전문 인력을 적기에 공급하지 못하면 경쟁력이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 농업 등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된 지역만이 다가온 기회를 발전의 계기로 삼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가 새로운 미래를 만들자 이건데요. 새로운 미래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의 현실 문제부터 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김수삼 교수께 질문을 좀 드릴까요? 앞서 화면에서도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외주로 많이 떠나고 있다. 결국 일자리 찾아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두 가지로 축약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첫째는 교육의 문제고 두 번째는 그 교육이 끝난 이후에 자기를 받아줄 기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지자체의 노력과 우리 지역의 노력에 의해서 상당한 수준의 기업들이 들어올 기회는 이제 창출이 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 부분은 앞으로 이제 서서히 보정이 돼 갈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비관적이진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교육의 경우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예. 예컨대 우리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대학이라든지 또 대학의 수월성 또 중고등학교의 교육의 실태 이런 것들을 보면 타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뛰어나지 못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방금 지적이 됐다시피 지역사회에서 그동안 준비도 보면 그 새로운 산업이 들어오는 거에 맞춰서 커리큘럼이나 교육과정이 잘 된 것 같지 않습니다. 예.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여하히 커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청년들을 예. 제자리에 멈추게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우려할 게 아니라 뭐 이 예. 실업 문제는 대한민국 전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고 그렇죠. 우리 지역만 예.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만 좀 조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첫째는 떠나는 문제를 우려하기보다는 되돌아오게 하는 게 중요하고 예. 또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도록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예. 주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전 같은 경우에 새로운 산업이 들어왔는데 그 새로운 사업에 대응하는 적정한 젊은 인력을 우리가 과연 공급할 수 있느냐 하는 쪽에서는 아직 회의에 젖어 있습니다. 예. 두 번째는 우리 지역이 너무나 이념적이거나 그 다음에 너무 그 고답적인 어떤 형태의 인력을 양성하지 말고 실용적이고 탈이념적인 인재를 양성을 해서 좀 더 현실에 적응하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산업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산업에 대응하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서포트하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부분이 토론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런 방금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들을 앞으로 토론 과정에서 하나둘씩 다뤄가 보겠습니다. 자, 지역을 떠나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 이런 통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 지역에 남아있는 청년들도 지금 일자리를 못 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지역의 고용률이 전국의 최하위권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 지역에 대규모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체도 없고, 예. 또 그동안에 저는 항상 그걸 주장합니다만, 1970년에 산업화 시대 이후로 예. 쏠림 현상이 심하다 보니까 결국 우리 지역 젊은이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일자리를 찾았다는 현상이 있는데요. 지금 일자리 부족 현상, 또 청년 실업 문제는 비단 우리 광주 전남에 그렇죠. 국한된 게 예. 아니고, 지금 전국적이고 또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단기적인 지금 해결 기미가 없어서 고민인데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상당히 고착화 현상을 일부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젊은이들이 3%에 5%, 7% 나오다가 예. 수저 계급론까지 나오고, 그래서 금수저, 흑수저론도 나오고 합니다만은 그런 과정에서 볼 때 또 직업의 세습화, 예. 또 사는 지역의 세습화까지 일어난다면은 우리 광주 전남 지역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그러나 방금 김 교수님께서 예. 말씀하셨듯이 우리들은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과거 산업화 시대, 아날로그 시대에 뒤졌지만은 디지털 시대, 스마트 시대에는 새롭게 도약할 수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좀 이야기를 나눴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제 인구가 줄어들면 이제 정치 경제적으로 지역의 힘이 약화가 되고 또 미래의 비전마저 흔들리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들이 많습니다. 이게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이제는 이제 뭔가 돌파구를 마련해야 된다. 이게 지역사회의 공통된 인식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 지역 인재들이 외부로 떠난다. 예. 이거에 포커스를 맞출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저희가 그 지역 인재뿐만 아니라 예. 외부 인재들이 우리 지역으로 올 수 있도록 그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차원에서 예. 지역사회에서는 준비를 착실히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거는 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또는 그 정주 여건 개선이라든지 예. 이런 게 있을 수 있겠고요. 소프트웨어는 우리 그 산 또 학관이 예. 유기적으로 좀 협조를 했으면 힘을 모아서 좋겠어요. 말이죠. 예. 각자 좀 놀고 있다. 각자가 이렇게 그 자기 영역 내에서 이 협력이 없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토탈 파워가 나오지 못한다 그런 지적이시군요. 시너지 효과가 좀 적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근데 이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요즘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빛가람 혁신도시의 에너지밸리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는 그런 여론들이 높은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미 이 앞에 패널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예. 재미있는 통계가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보통 한 20% 그 지역에 따라서 20%에서 50% 정도 이렇게 그 유출이 일어나는데 대졸자의 경우에 서울 수도권하고 가까운 강원이나 충청은 50% 정도이고요. 영호남은
한 25%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렇고 이제 또 회귀율이 그러니까 수도권 고등학교를 나와서 지역에서 대학을 다닌 다음에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오는 거는 한 83% 정도. 예. 비수도권에서 고등학교를 나와서 서울로 진학한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경우는 5% 정도입니다. 예. 이제 왜 이렇게 되는가에 대해서 산업연구원에서 좀 분석을 해놓은 데이터가 있는데 뭐 길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겠고 요점을 말씀을 드리면 거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수도권과 지방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까울수록 많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지역의 산업의 질, 예. 소위 그 지식 서비스 산업이라든지 첨단 산업이 어느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가. 그게 이제 이렇게 그 우리 청년들이 그 지역에서 일을 하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가. 뭐 이런 예. 부분하고 관련이 유의미하게 되어 있다라는 결론을 내린 예. 것 같습니다. 아마 에너지밸리가 우리 지역에서 생기고 한전이 오고 예. 해서 이런 우리가 갖는 기회가 가장 큰 것이라고 한다면 예. 바로 이런 고질의 산업, 양질의. 양질의 산업을 우리 지역에서 육성할 수 있다고 하는 기회일 것 같고요. 사실 우리 지역은 그동안 그런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비근한 예로 아마 첨단단지에 2000년에 가보신 분과 지금 2015년에 가보시면 아마 거의 상전벽해라고 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이 변화가 바뀌었죠. 있죠. 예. 그래서 아까 우리 김성 교수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굉장히 노력해가지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저희가 에너지밸리가 생긴다는 걸 계기로 해서 예. 그 젊은이들에게 좀 꿈을 주고 예. 또 좋은 직업을 많이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 이제 저희들의 의무가 아닌가 합니다. 예.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토론이 차차 진행되면서 이야기하시죠.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에너지밸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말이죠. 문화산업 역시도 또 우리 지역의 미래를 이끌고 갈 성장 동력 산업으로 꼽히지 않습니까? 예. 방금 그 에너지밸리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만 덧붙이면요. 2005년에 한국전력을 유치할 당시에도 여러 가지 걱정을 했습니다. 한국전력 본사가 오는 게 문제가 예. 아니고 연관 산업들이 앞으로 유치되고 또 신설되면서 고용효과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시간이 걸려야 될 것 같고요. 한국전력 이전도 마찬가지고 국립아시아전당 건립도 마찬가지지만은 당초에서 좀 지연됐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의 준비도 또 지도의 어떤 수뇌부들이 바뀌면서 좀 정책의 단절 현상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인력의 어떤 공급 체계도 좀 미흡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문화에 있어서는 방금 우리 의원님께서 예.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중앙과 지방에 이제 차별이 없는 세상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예. 더구나 우리 광주 전남 사람들의 몸속에는 제가 항상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문화적인 DNA가 흐르고 예.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돈이 들어가고 어찌 전시 위주보다는 돈을 버는 문화산업 쪽으로 우리가 좀 발상의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게 또 가능한 게 과거에는 여러 가지 지리적인 한계 때문에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인터넷 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열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열린 공간을 통해서 문화적 콘텐츠를 잘 개발하면은 굉장한 어떤 고용 창출까지 이어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차차 또 이야기하시도록 하시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 지역의 미래를 이끌고 갈 신성장 동력 산업에서 일할 지역의 인재들을 어떻게 다듬고 키워나갈 것인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빛가람 에너지밸리 쪽으로 가볼 텐데요. 이병택 교수께서는 광주 에너지밸리 조성계 기획단의 위원장도 맡고 계시죠. 네. 어떤 기구인가요? 이번에 한전이 와서 에너지밸리를 구축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 그 한전을 좀 도와서 같이 하고 또 사실 한전이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이긴 하지만 또 우리도 우리대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나름대로 정부라든지 지자체의 도움을 통해서 별도의 어떤 별도라기보다는 우리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서 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자고 하는 그런 기획을 지리적으로도 광주 전남에 걸친 에너지 밸리 벨트 예. 또 그 프로그램으로도 그쪽 그 빛가람 혁신 도시에서 수행하는 것과 광주시 전라남도에서 또 추진하는 여러 예. 산업들이 어울려서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그렇게 기획을 하고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전 과정에 대해서는 좀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좀 지연된 측면이 있지만 에너지밸리에 이전하는 기업들이 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전 기업들이 인력을 구하기가 힘들다. 벌써부터 이런 하소연들이 나오네요. 당연히 나오는 말씀인데요. 사실 그 대학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또 한편으로는 이거는 좀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지 뭐 어느 한쪽이 그동안 잘했다 잘못했다 내용은 예.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우리가 에너지라고 하는 산업이 굉장히 좋은 분야이고 또 우리가 육성을 해야 될 분야이지만 일반론적으로 얘기해서 특별한 분야의 인력 양성에 그 대학을 비롯한 기관들이 이 방향을 바꾸는 거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 예. 어쩌면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에너지 쪽에 전남대학의 어떤 학과 또는 어떤 분야가 집중을 했다고 했을 때 예. 추후 이 분야의 그 취업은 얼마나 될 것이며 인력 수요가 얼마나 될 것이며 하는 게 조금은 애매하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됐을 경우에 이 학생들은 또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또 옛날에 자동차라든지 이런 거에서 그런 경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제안하고 생각하는 거는 우선은 그 맞춤형 학과 예. 또는 맞춤형 프로그램 이거를 활성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거는 이제 그 전국적으로도 뭐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교육부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 지역이 굉장히 좀 많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죠. 1차적으로는 대학이 노력하고 산업체가 같이 노력을 해서 맞춤형 학과라고 하는 거는 대학이나 혹은 다른 기관이 육성을 해주면 산업체에서 책임지고 취업을 시켜주는 알겠습니다.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숫자를 사전에 정하고 프로그램을 정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그게 이제 하나의 그 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직업 교육이 되겠습니다만. 예. 네. 또 이제 다음에 또 이어가시도록 그렇게 하고요. 하겠습니다. 인력의 수급 문제는 또 여러 가지 측면을 또 고려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싶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이병택 교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하는 것 중에 예. 하나가 전통적인 대학은 지금 이 교수가 말하는 생각이 옳습니다. 되게 예. 서울에서도 그런 문제에 봉착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좀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대응하는 전략 쪽에서 보면 좀 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컨대 영남하고 우리가 비교해 보면 영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스텍이라는 포항 공대가 있고 예. 또 울산 과기대라는 게 있고 또 한동대학이라는 대학이 있고 이렇게 다른 지역이 넘볼 수 없는 특이한 교육기관들을 추가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도 당연히 부산대학도 있고 경북대학도 있고 그 전통적인 교육기관도 있습니다. 예. 그때그때 맞춰서 그런 새로운 교육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준비를 해왔는데 우리 지역을 더듬어 보면 우리는 이제 지스트 광주과학기술원이 예. 이제 그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외에는 아무도 추가적인 준비가 없습니다. 예. 자, 따라서 우리 지역이 이제 과거는 어떻든 간에 미래를 좀 더 살펴보려면 좀 더 파격적인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게 기존의 교육기관을 토탈리 동원도 하겠지만 예.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면 과감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고 그것은 우리 지역에서만 공급하는 게 아니고 전 한국을 통틀어서 공급할 수 있는 매력 있는 교육 시장을 만들어줘야 된다. 예. 전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대학이 싶습니다. 보다 뭐 현실적인 문제를 안고는 있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뭐 그런 그것도 요즘 그렇고 새로운 말씀이시고요. 시스템이 필요하면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예, 겁니다. 예. 자, 뭐 기업 입장에서야 이제 인력 부족이 나오면은 아주 뭐 속탈 일이긴 하지만 늘 일자리가 모자랐던 우리 지역 입장에서 보면 반가운 일이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요. 앞으로 이런 곳에서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 어떤 뭐 과정을 거치면 가능한 겁니까? 최근에 제가 그 신문 기사에서 봤는데요. 예. 서울대학교가 내년부터 공학 전문 대학원을 도입을 했습니다. 예. 근데 그거는 뭐냐면은 서울대학 학생들 출신 학생들이 중소기업에 절대 안 간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역발상을 해가지고 중소기업에 있는 그 3년 이상 근무한 예. 산업체 인력을 대상으로 대학원에 입학을 시켜가지고 예. 그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개발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아하, 예. 그래서 저희도 좀 과감한 발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그 광주과기원에 근무하면서 느낀 건데,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는 이게 그 산학 관의 그 연결 고리가 없어요. 예. 각자 다 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따로 그런 놀고 거를, 있다. 예. 그런 거를 좀 그 우리나라 문화가 관이 아무래도 주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관에 있는 재원, 또 대학이 가지고 있는 재원을 예. 같이 좀 한꺼번에 모아서 어떤 포커스가 있는 그런 분야에 집중을 하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뭐 지금 뭐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뭐 병행제도인가요? 그게 지금 도입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뭐 대학이나 뭐 특성화고등학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아마 우리 지금 현재 대학 교육 시스템을 감안할 때 방금 여러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업에서 찾는 인재를 바로 공급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양봉열 대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아까 한국전력에서도 그런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다른 직종하고 연관된 분야 사람 모아가지고 직업 훈련도 시킬 수 있는 거고 또 기존의 인력들을 재훈련도 시킬 수 있는 거고 또 다양한 사회가 지금 바뀌고 있기 때문에 직종 전환에 따른 어떤 그런 훈련들 다양한 방법이 아마 검토돼야 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이런 문제가 서울에서 회자됐을 때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충청권의 인구가 호남권의 인구를 능가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다시 말하자면 떠나는 인구가 많아졌다는 이야기인데 그 떠난다는 이야기가 단순히 그냥 싫어서 떠나는 게 아니고 직장을 잃어서 떠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보면 여천이랄지 또 포항종합제철이랄지 예컨대 또 자동차랄지 이런 전통산업이 있어서 고용이 창출되어 왔는데 이거조차가 현대화되면서 감원을 한다거나 축소제한적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자, 따라서 새로운 인력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 공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사람을 재교육을 시켜서 변화를 추구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 있는 인력들이 매력적인 직장에 대해서 들어오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우리 지역이 금년도 2016년에 핵심 과제로 한번 다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 그러니까 들면 이제 우리 지역의 인재를 일자리에 맞는 인재를 키우기도 하고 외부의 유능한 인재를 유입시켜서 우리 지역과 국가를 향한 그런 노력을 할 수 있어야 우리 지역의 된다. 인구도 증가될 겁니다. 특히 이제 한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인천 송도에는 뉴욕 주립대학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뉴욕 주립대학이 최근에 한국 시장을 쭉 서베이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호남권에 가보니까 특히 여천 광양 이쪽에 가보니까 계속 교육을 해야 될 굉장히 많은 중견기술자들이 있다. 그런데 한국 대학들이 그 중견기술자에 대한 교육이 부실하다. 따라서 우리가 이거를 좀 도와주면 어떨까. 자, 그렇다고 하면 이런 교육기관이 우리 지역에 들어온다면 미국 교육을 바로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어떤 이제 시도가 될 겁니다. 뭐 그게 실제 올지 어떨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제가 지난번 듣기는 와서 지역 서베이는 이미 끝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생각을 우리 지역에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기존의 대학도 그렇고 이제 기업도 그렇고 우리 정부도 그렇고 지방 정부도 그렇고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하되 서울을 답습하지 말고 또 타 지역을 답습하지 말고 우리의 고유 모델을 찾아낼 때 성공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대학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다들 지적도 하시고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실제 뭐 대학에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안고는 계시겠죠. 아까 이제 말씀 드리고 있었습니다만은 당연히 우리 지역 대학마다 전남대, 조선대, 광주과학위원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제 맞춤형 학과가 사실은 굉장히 효율성이 있어서요. 그걸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공학전문대학원도 좀 논의가 되고 있고요. 이제 재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역에 여러 여건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다른 타 지역의 재교육까지 우리가 담당할 수 있는가 하는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좀 더 이제 고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자체의 힘만으로는 조금 어려운 것이고 이런 작업에 있어서 산업체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거를 자꾸 일깨우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우리 지역의 산업체도 그러한 자각을 갖고 나가고 있고요. 이걸 서로 중개하는, 매칭하는 그런 역할로서 지자체라든지 요즘 테크노파크라든지 이런 데 노력이 아마 가일층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과 자치단체 모두 힘을 합친 지역사회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요즘 말씀이신데요. 자, 한전이 광주 전남 혁신도시로 옮겨올 것이다라고 한 것은 벌써 11년 전에 결정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준비가 허술하고 미흡했나? 반성이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죠. 아무래도 당시에 유치하면서 그때 공공기관 이전 자체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좀 지연된 점이 있고요. 또 그때 당시에 기억을 되짚어 보면은 우리 광주로 유치된 한국전력을 우리 빛가람 혁신도시로 전남으로 상생하면서 같이 지금 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공기도 지연되고 뭐 작년에도 저도 둘러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인프라도 지금 깔리지 않아서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단 한국전력이 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그 효과는 제2의 제3 시너지 효과는 차차 나타나고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 우리가 부족한 점만 탓하지 말고 예. 광주 전남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정말로 한국전력 등 여러 가지 지금 기관들이 와 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그때 같이 모은 건 처음이었을 겁니다. 광역자치단체. 그렇죠. 예. 그 정신을 살려야 되는데 그 초심을 좀 잃은 것 같아서 제가 요즘 좀 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광주시장이나 전남지사가 잘하고 계시지만은 좀 더 우리 광주에 힘을 합해도 지금 다른 지역 따랄까 말까 하거든요. 예. 우리가 지금 에너지 산업, 자동차 산업, 문화 산업 전부 다 예. 우리는 검토를 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가까운 중국이나 일본도 지금 같이 경쟁 상대를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서로 힘을 분산시키지 말고 제발 좀 힘을 합쳐서 지역사회의 공동 노력이 그렇습니다. 필요하다. 예. 예. 자, 지금까지 미흡했다면 말이죠. 좀 속력을 내서 좀 이렇게 준비를 더 해간다면 어떤 점에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인력 양성, 이제 전문 분야 인력 양성, 수요가 있는데 지금 공부를 못 해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공동 노력이 필요하지. 예. 그거를 각계 지자체는 지자체, 아까 우리 이 교수님이 광주시에서 이제 지자체 나름대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걸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동안에 이 광주에서 생활하면서 또 이제 제가 과기원에 있었기 때문에 예. 그 분야에 이제 움직이는 걸 조금 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각자 다 놀고 있습니다, 제가. 예. 그래서 참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좀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 예. 중심이 누가 돼서 그 자원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예. 이렇게 좀 포커스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들었어요. 근데 다 각자 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중심을 잡아가지고 같이 좀 이렇게 협력을 해서 대학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 간에도 같은 분야에서도 그렇게 협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각자 그냥 자기 대학에서 하는 걸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유기적으로 협력체를 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아무래도 좀 필요하다. 제가 보기에는 지자체에서 발휘해야 될 것 같아요. 산학민과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는데, 자, 에너지밸리를 정리하는 차원에서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또 잘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 교수께서 좀 마무리를 하나 해 주시죠. 우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광주 전남이 같이 협력을 하는 것은 뭐 기본이 되겠습니다. 예. 세부적인 내용으로 보았을 때 지금 현재 한전에서 하고 있는 주로 이제 아까 보도 자료에서 나왔습니다만은 HVDC 뭐 이런 하드웨어적인 거 외에 예. 에너지를 관리하는 산업이라든지 하는 좀 소프트웨어적이면서 새로운 산업 쪽에 좀 더 육성을 했으면 하는 게 저희들의 제안입니다. 예. 첫 번째로. 이거는 예를 들면 통신 산업이 옛날에는 전산 정부가 주도했던 것이 지금 예. 뭐 KT 예를 들어서 뭐 SKT, LG 이렇게 다 퍼져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전력 관리도 뭐 그렇게 된다는 하는 트렌드를 보았을 때 우리가 그런 걸 좀 선도한다든지 예. 그래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한다든지 하는 신산업 육성 쪽으로 정부에서는 우리 지자체에서는 좀 포커스를 맞춰줬으면 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아까 인력 양성의 문제에서 사실 한전이 와서 우리가 그거에 혜택을 보겠다는 생각도 중요하지만 예. 그걸 돕는 의미에서 현대차가 미국 알라바마에 갔을 때 2억 5천만 불 정도를 예. 지자체에서 줬습니다. 그리고 현대차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교육을 시켜주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제시를 했었었죠. 근데 저희가 재원이 없어서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예. 아까 여러 번 나왔지만 지자체가 나와서 꼭 필요한 인력에 대한 그런 양성 지원 예. 이런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뒷받침을 있습니다. 잘해야 될 것이다. 예. 근데 한 가지 좀 보완을 드리면 이제 한전 중심의 사고에 우리가 몰입을 하면 예. 이미 한전에 관한 기술들은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부분에 서포트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근데 우리가 새로 여기서 만드는 어떤 양성된 인력이라고 한다면 한전의 미래를 담당할 사람을 키워야지
과거를 담당할 사람을 키우면 안 된다는 예.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가 한전이 들어왔다는 그 사실만 가지고 좋아할 게 아니라 고민을 좀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미래의 한전의 먹거리에서 우리가 기여할 수 있고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예. 금년에 논의를 해서 예. 그게 우리 지역사회에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탄생하길 바랍니다. 예. 자, 에너지밸리는 이쯤 하고요. 이번에는 이제 문화산업 쪽으로 가볼까요? 예. 지금 이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문화발전소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면 우리 지역의 문화산업도 활짝 꽃피게 될 것이다. 예. 우리 지역민들의 한결같은 소망 아니겠습니까? 저도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문화가 예. 우리 저는 잘 사는 우리 지역하고 좀 연계돼 있으면 하는 그런 또 개인적인 예. 소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산업 쪽으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수 예술뿐만 아니라 우리가 대중예술이라든지 또 예술과 산업이 융합된 디자인 예. 그리고 또 문화 콘텐츠 분야 예. 또 애니메이션 캐릭터 분야까지도 우리 젊은 사람들이 우리 문화적인 기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좀 여러 가지 창의성을 좀 발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지역에서 문화 활동을 할 경우에 예. 공간적으로 제약이 많았는데 우리가 사이버 공간, 인터넷 공간을 활용한다면 얼마든지 예. 우리가 전국으로 또 세계로 치고 나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길이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다면은 우리가 또 항상 말씀드린 게 우리가 과거 예향 또 미향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걸 버리자는 게 아니고 과거의 명성에 머무르나 집착하지 말고 어떤 사회변화 트렌드에 맞춰서 좀 혁신을 해나갔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옛말에 원고지시란 말이 있습니다. 원고지시는 옛것을 배워서 새로운 걸 안다는 개념인데 예. 저는 원고지시보다는 법고 창시를 더 좋아합니다. 옛것을 배우고 다져서 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 하거든요. 이게 우리의 지금 할 열풍 예. 하고 연결된다면은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 아마 우리 지역의 젊은이들이 여러 가지 도전할 수 있는 영역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문화산업 이야기를 하셨는데 말이죠. 예.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문을 연 지가 이제 한 달하고 한 열흘 정도 예, 됩니다. 그렇죠. 그동안 돌아보면은 관람객 동원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낸 것 같은데요. 예. 문화산업으로는 아직 이어지지 못하고 예. 있다. 이런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초 이제 국립아시아전당 추진 과정을 또 되짚어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요. 예. 일단 건물을 지었으니까 우리 지역민들 관심도 있고 또 예. 전국적으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공연이라 또 찾는 분들이 많았을 걸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에만 그치지 말고 예. 젊은 사람들은 창작 열기 예. 또 창작 공간으로 제공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지금 우리가 앞으로 먹거리 산업 예. 또 신성장 동력으로 할 수 있는 분야가 있거든요. 예. 그런 면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사회에서 좀 힘을 좀 모아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질문은 김수삼 교수께 질문을 드릴까요? 아시아문화전당에 이제 전시나 공연, 그 창작 활동도 창작, 제작 활동도 합니다만, 그 여기에 참여한 작가들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앙의 문화예술가, 우리 또 지역의 문화예술가 다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쪽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말이죠. 저희가 광주 비엔날레 개혁할 때도 이런 논쟁이 있었고요. 아시아문화전당 개관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논쟁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외지에서 바라보는 시각 어떻습니까? 광주 비엔나레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는 광주의 품격을 알려주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모두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보면 비엔날레에 맞춰서 광주를 방문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저는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당연히 우리 문화산업 쪽에서는 글로벌리 오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우수성을 거기에 가미하는 건 맞지만 지역이 주도하겠다는 생각만 가지고는 문화적 콘텐츠는 성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문화야말로 보더레스, 국경이 없는 산업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오픈할 수 있느냐, 개방적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미래의 성공을 담보한다고 봅니다. 예컨대 국립자가 붙어있는 문화의 전당인데 우리 지역 사람들이 좌지우지하겠다고 한다면 국가는 책임을 반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다가 책임을 물을 겁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고 국가가 이 시설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전 세계의 어떤 우리의 경쟁력을 키우도록 하는 게 우리의 나아가야 될 방향인데 우리 지역에서 그것을 우리 지역 프로그램에 준하는 그런 것을 국제화하는 데 쓰겠다라고만 한다면 그건 굉장히 적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서 깊이 생각해 주길 바랍니다. 예, 지역 인사들이 좌지우지까지는 아니더라도 말이죠. 이게 이제 우리 지역에 있는 시설인데 중앙 인사들 위주로 진행이 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국제적인 사람까지도 초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어쨌든 또 지역 인사와 중앙 인사 간의 어떤 상호 보완적인 그런 점은 또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없을까요? 당연히 고려돼야 됩니다. 우리 지역은 정신적으로 보면 우리의 정체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예. 소위 광주의 정신으로 표출되는 그 같은 우리 지역 정서도 있고 또 우리 전통 예술에 대한 우리의 자부심도 있고 그 모든 것을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예. 그렇지만 그것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생각을 낳는 데 도움을 줘야지 우리끼리 모여 앉아서 잔치를 한다고 하면 그는 굉장히 많은 도전에 직면할 것입니다. 또 아울러서 최근에 우리 전 세계가 문화 콘텐츠 바람이 불고 있는데 저는 이번 기회에 광주가 완전히 개방적이 되면서 예. 새로운 형태의 문화 콘텐츠를 한국에서 이끌어가는 센터가 되길 바랍니다. 예.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 국립 아시아 문화의 전당 문화산업을 일깨우고 또 지역의 문화산업을 꽃피울 수 있는 이런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우리 김 교수님 말씀에 제가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요. 예.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개방적인 방향, 이제 글로벌 차원에까지 이렇게 넓혀야 되나요? 아주 당연한 말씀이고요. 예. 거기에 좀 제가 처음만 드리고 싶은 거는 그 정차관님께서 말씀하신 한류 있지 않습니까? 예. 한류라는 게 이 바로 글로벌한 거하고 우리 한국적인 거, 로컬을 이렇게 믹스업을 잘한 겁니다. 예. 왜 동남아 사람, 심지어는 유럽 사람들까지 한류를 그렇게 좋아하느냐. 거기에는 분명히 그 세계적인 요소가 있어요. 예. 그런 트렌드를 잘 믹스업 시켰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로컬도 중요합니다. 로컬 예. 콘텐츠. 저는 이제 콘텐츠 면에서, 내용 면에서 말씀드린 건데, 이 로컬 콘텐츠를 어떻게 글로벌화 시키느냐. 예. 그런 거를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로컬이냐, 중앙 사람들이 이렇게 주도를 해야 되느냐, 이런 차원에서 접근할 게 아니고, 예. 로컬과 글로벌, 또 우리 한국적인 걸 어떻게 잘, 조화를 시켜가지고, 예. 이렇게 세계에 어필할 수 있는 그런 프로덕트를 만들어내느냐, 예. 이런 데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예. 듭니다. 지금 에너지밸리 문화산업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고 자동차 산업이나 ICT 분야도 우리 지역의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꼽히지 않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광주시가 현재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조성 사업 여기에 이제 거의 올인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말이죠. 예, 이 분야도 앞으로 전기차나 수소연료차 여기 신산업 분야하고 연계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선 그 전에 제가 잠깐 문화산업 이제 말씀드린다면요. 이게 이제 문화산업이 지식서비스 산업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문화예술의 전당이 예. 그 아시아 문화전당이 지역의 품격을 높이는 데도 기여를 많이 했으면 하는 희망을 예. 가지고 있습니다. 꼭 산업뿐만이 아니라 사실 그 일전에 제가 제 제자 중에 한 친구가 예. 서울로 꼭 취업을 해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좀 깊게 얘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친구의 답은 그냥 서울이니까입니다. 서울이니까. 그 상당히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예. 일자리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난 그냥 서울이 좋아서 가겠다는 것인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그거는 문화를 포함하는 사회 문화적인 어떤 품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꼭 산업도 산업이지만 전반적인 우리 지역의 어떤 사고와 그 삶을 좀 품격을 높이는 그런 예.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그런 희망을 좀 말씀드려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 산업은 우리나라의 신성장 동력 산업이지요. 예.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우리가 특별히 그 녹색 자동차, 에너지 효율적인 자동차, 특히 그 중에서도 수소 자동차 쪽으로 이제 초점을 맞추어서 추진을 하겠다는 것이고, 정부에서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얼마 전에도 예산 지원이 확정이 되었었고, 그래서 이거는 이미 우리가 몇 번 말씀 나눴듯이 저희가 노력해서 또 다른 하나의 어떤 그 지역 성장의 동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자동차 산업은 혼자만 되는 것이 아니고 이른바 뿌리 산업이 얼마만큼 튼튼하게 뒷받침하고 있는가 여기에도 달려 있다고 하는데요. 자동차 산업은 좀 복잡합니다. 예. 우리 광주가 다이나믹하게 추진하고 있는 걸 우리가 다 보고 있습니다만
한쪽으로 생각하면 생산 중심의 자동차 산업에 대한 서포트는 뭔가 좀 구태의연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입니다. 생산하면 노조가 생각이 나고 노조 하면 또 경쟁력이 생각나고 이런 어떤 전통적인 구조를 좀 벗어나는 새로운 형태의 자동차 산업을 그림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 지역에서 토론이 좀 더 다른 방향으로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컨대 지금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뿌리 산업이라고 그래서 예를 들면 도금, 금형 이와 같은 그 자동차 부품에 관한 것들을 이제 촉진해야만 자동차 산업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예컨대 우리 지역만 가지고 될 수 있는가? 이미 전국적으로 각 지역별로 그것이 분산돼 있어서 이미 서플라이어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미래지향적으로 본다면 예를 들면 우리 논의하고 있는 뭐 구글이나 혹은 포드, GM의 여러 가지 그 무슨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여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또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기여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토론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에서 커버하기엔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적 여론을 모으는 데는 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적당히 조율을 하면서 미래지향적인 어떤 자동차 산업에 대비한 그런 어떤 교육이나 혹은 인재 양성 혹은 산업의 촉진 방안 이런 것들을 교묘히 조화 이루는 것이 광주에겐 금년에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봅니다. 이런 분야 외에도 농생명 분야랄까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분야죠. 지금 광주시와 전남도에서 에너지밸리 자동차 산업, 문화 산업에 이제 치중을 하고 있는데요.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과거에는 IT, CT, BT, MT 해가지고 6T까지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가 지금 요새 ICT 중심으로 논의가 되는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바이오 산업에서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 두각을 나타내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 같은 드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심천에서 미국에서 군사용으로 개발했던 드론을 가져가지고 상용화하면서 얼마나 지금 대박을 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기존의 신성장 동력 산업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큰 그림에서 그리다가 다른 걸 놓치지 않도록 특히 바이오 산업이라든지 로봇 등 여러 가지 작은 분야도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은 대규모 투자가 없이도 우리 지역에서 가능한 거고 소위 말하는 기술력만 갖춘다면은 세계 강소기업으로서 소위 히든 챔피언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고 지역 일자리하고도 많이 연계가 되라고 생각합니다. 자, 최근 광주시 조사에 따르면요. 지역 청년들의 취업 1순위가 공공기관, 공기업이라는 통계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이런 질문 어떻습니까? 빛가람 혁신도시에 16개 공기업들이 들어왔는데요. 여기에서 채용하는 직원들 가운데 30% 정도는 지역 할당제로 하면 어떤가? 뭐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도기적으로 전 동의합니다. 처음 초창기에는 좀 지역 할당제를 쓰는 게 전 좋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 지역 할당제가 경쟁력을 이제 손상시키는 그런 수준까지 가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운영을 기본 가이드라인을 정하되 좀 탄력적으로 이제 인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을 열어주는 것은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공기업을 선호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불안을 반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쓸만한 어떤 개인 기업이 우리 지역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눈을 돌려서 지금 여천이라든지 광양이랄지 그다음에 우리 광주 산단이랄지 그다음에 또 에너지밸리라든지 이렇게 보면 우리 지역도 이제 한국을 대표할 만한 그런 산업군들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좀 잘 홍보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뿌리를 내려서 평생을 살 수 있는 그런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관련 기업들은 말이죠. 채용 기준을 미달하는 그런 인재를 뽑아서 우리가 어떻게 글로벌 경쟁에서 이길 수 있겠는가 이런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를 제시를 하거든요. 제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광주과학위원회에서 매년 한 5명 이하 직원을 뽑아요. 근데 합격자들 그 완전히 이제 공정 경쟁을 시키니까요. 공개 경쟁을 시키는데 전부 스카이가 와요. 근데 제가 서울대 고대 연대 출신으로 온다 그 말씀이시죠? 그런데 이 실제로 하는 일을 보면 그렇게 하이 퀄리티 인재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공기업 여기 온 공기업들도 그럼 일하는 내용에 따라서 어느 정도 지역 할당제를 시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이 교수님도 대학 쪽이니까 뭐 할당제 쪽으로 기울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우선 저희 대학들이 좀 더 잘해가지고 예. 이런 문제들이 나오지 않아야 하는데 뭐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예. 자꾸 그런 말이 나와서 대단히 죄송한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 할당제라든지 하는 거는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나라가 아시다시피 굉장히 심한 수도권 집중 현상을 보이고 있고 아마 예. 전 세계에서 가장 높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옛날 대학의 지역 대학의 총재님께서는 1년에 한 2조 원씩 예. 등록금만 해도 1조, 2조씩 지방에서 서울로 가는데 지방에다가 그런 할당 정도 해주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다. 대기업도 좀 해줘야 된다고 했는데 저 개인적으로 예.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예. 이건 그런데 개인적인 예. 진영이니까요. 네. 예. 근데 이제 지난번에 한대수 사장님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가지고 우리 지역 출신 가운데서도 한전에 입사를 하게 되면 경영진까지 오를 분들도 있을 텐데 지역 특혜라는 딱지가 붙어서 그거 도움이 되겠는가 이런 걱정을 좀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크게 생각하면은 공공기관 이전이 우리 광주 전남뿐만 아니라 다른 예. 지방으로 전부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에서도 그 지역 사람들을 예. 할당제를 했을 경우에 우리가 아마 손익계산을 좀 해봐야 될 겁니다. 물론 한국제이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다른 어떤 역풍이나 역차별을 불지 않도록 좀 지혜를 예. 모아서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게 굉장히 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우리 지역 인재들의 실력을 키우는 것이 뭐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의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을 중심으로 인재 육성 방안을 살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우리 사회의 중견 지도자 육성과 뒷받침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의견을 나눠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정남준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예. 차관 지내셨고 또 양 교수님은 말레이시아 대사를 지내신 아주 고위 공직자 출신인데요.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서 지역 편중 인사가 아주 심해졌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정부 고위직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장까지도 과거 정부보다 훨씬 못하다는 게 일반적인 예. 평가고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현재 공직에 있는 우리 지역 출신 후배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 물론 구색 맞추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장관 한 2분 정도 있고 예.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정치권의 그 소위 그 영남 패권주의라든지 예. 또 충청권의 껴안기 전략이 마치 공직 분야에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대기업 오너가 우리 집 출신이 없다 보니까 또 우리 임원진에도 굉장히 좀 적은 형편입니다. 예. 또 대학 교수들도 서울에 있는 대학들의 교수들도 우리 집 출신이 없습니다. 예. 요즘 아마 입사시험이나 특히 입학시험에서 서류 제정이나 면접시험 비중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거든요. 예. 그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차별이 있지 않을까. 저 개인적인 우리가 아니고 구체적인 실정 자료는 참 잡아내기 힘듭니다만은 어디 말할 데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은 어떤 뒤처짐의 세습화가 예. 우리 지역 출신에 있지 않을까 좀 걱정을 하고요. 특히 방금 공직 분야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저도 정부 인사 발표를 보면서 저 사람이 우리 지역 출신이었던가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최소한도 청소년기를 우리 지역에서 보내가지고 어느 지역의 문제점이라든지 어떤 정서를 공유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좀 나라 일을 위해서 예. 또 우리 공공기관에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좀 많았으면 그런 바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정부가 이제 시스템으로 움직인다면 어디 출신이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만 현실로서는 그렇지 못하다는데 우리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정 차관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나라 문화 전통이 중앙 집권식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또 이제 관이 그동안에 개발 시대 관 주도 개발을 한 데다가 모든 영향이 다 미치고 예. 있기 때문에 관에서 하는 자원 배분이 굉장히 저희가 우려하는 거는 저희 지역 출신들이 이렇게 진출을 못하고 공직에서 지금 활약을 못하고 있다는 것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자원 분배 왜곡. 예. 그게 저는 굉장히 큰 문제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 문화가 그렇고 지금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뾰족한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자꾸 문제 제기하고 또 지역에서는 좀 공직에 활발히 좀 진출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뒷받침을 하고
그렇게 해 나가는 수밖에 없지 않나. 예. 뭐 정권을 바꿔야죠, 뭐. 뭐 광주 전남 시도지사 그리고 호남 미래 포럼에서 올 연초였던가요? 박근혜 그렇습니다. 정부에게 예. 뭐 지역 탕평 인사하고 예. 뭐 국민 대통합 이끌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 뒤에 인사로 보면 좀 공허한 메아리에 그쳤지 않는가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네요. 계속 이 호남 미래 포럼에서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고 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금년도 1년 내내 그 이야기는 하나의 화두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 하나는 예. 우리 지역을 이야기할 때 밖에서 볼 때는 좀 더 너무 강한 어떤 특성이 있어서 호남 스스로가 외부 인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인식을 주고 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상대편에서는 따라서 우리는 우리끼리 또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예. 인식을 주고 있는 것. 그게 하나 첫째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이고, 두 번째는 이제 출향 인사들입니다. 예. 출향 인사들이 어느 정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가 하는데, 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저는 평생에 전남 목포 출생이라는 게 제 가는 데마다 따라다녔습니다. 예. 한 번도 그걸 놓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뭐 호적상으로는 서울로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옛날에 이제 오래전에 뭐 호적등본이라는 제도가 있을 때 호적등본 띄기가 불편해서 이제 서울로 옮겨놓은 그런 시점이 있지만 거기에 원적하면은 나타나 있는 것들이 다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호남 출향 인사들도 영원히 호남인입니다. 예. 그걸 자꾸 지역에서 토론하는 것 자체가 전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들이 종합적으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또 아울러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타 지역 사람들하고 교류를 크고 네트워킹을 하고, 예. 또 타 지역 사람들이 우리 고향에 와서 우리 고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게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닫아버리고 예. 또 우리를 차별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 이 자체가 하나의 쟁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좋은 예를 들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면 좀 그렇긴 한데, 우리 양봉렬 대사님 경우에 예. 고등학교 졸업하시고 서울로 진학하셔가지고 외교부에서 또 제 공간에서 평생을 봉직하시다가 예. 지금 이제 공식 은퇴하신 이후에 우리 광주 과교원의 대입력 부총장 오셔가지고 3년을 일하시고 또 지금 전남대학교에서 가르치고 계시거든요. 우리 지금 지산동 아니죠. 우리 증심사 올라가는 길목에 예. 저도 집에를 놀러 가봤습니다만은 우리 양 대사님 같은 분들 정말 외교관으로서 어떤 지금까지 쌓은 어떤 그 경험과 지식을 우리 지역에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보기에는 많이 좀 모셔야 되는데 예. 오늘 아마 KBC에서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김수삼 대표께서도 청소년들 대상으로 뭐 여러 가지 강연도 많이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좀 일상화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저는 최근에 이제 광주 전남 연구원 사태를 경험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출향 인사들을 좀 많이 데려다 써먹자는 이야기죠. 예. 그게 크든 작든 또 가벼운 일이든 중요한 일이든, 또 그리고 지역에서는 또 출향 인사하고 같이 어떤 팀워크를 이뤄서 프로그램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예.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의 그 스팬을 넓히는 일을 좀 너그럽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지역사회가 좀 개방성을 예, 더 그렇습니다. 발휘하자 이제 그런 요지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고요. 아까 뭐 예향심 말씀을 좀 하셨어요. 근데 이 예향심이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좀 폐쇄적인 그런 어감을 갖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하면 잘 풀어나갈 수가 있을까요? 이제 우리 정차관님께서 저를 아주 좋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광주에 오게 된 동기는 역시 일자리 때문에 왔습니다. 예. 이제 외교부 은퇴하고 광주 과학위원회 일을 하게 돼서 왔는데, 와서 보고 새로 저희 고향의 고마움, 예. 또 가치를 다시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정착을 하기로 마음 먹고 지금 광주에 와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저희가 갖고 있는 충분히 이 사람들이 애착을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 가치가 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실제로 우리 고향 출신들이 그걸 잘 모르고 있어요. 예. 제가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 학교 과정에서 우리 고향의 그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이 교수님, 아까 우리가 정부 인사 이야기를 했는데, 경제 분야도 뭐 마찬가지네요. 우리 그렇습니다. 그 10대 대기업 가운데 사장 단위 호남 출신이 뭐 4%에 불과하다 뭐 이런 보도가 있던데요. 네. 뭐 학생들 취업시키거나 이렇게 할 때 좀
그런 좀 인연이 있었으면 그런 거 많이 안 느낍니까? 이제 4%도 저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많은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솔직한 예. 말씀으로. 그리고 이제 취업도 물론 그 학생들의 취업은 시스템으로 갑니다. 가기는 예. 가지만 최근의 동향은 아무래도 면접과 인턴을 통한 예. 직접 주관적인 판단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뭐 저희들 취업률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굉장히 아쉬운 예. 경우가 많아서 앞으로 이런 게 좀 잘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희망이 저희 있습니다. 호남 예. 미래 포럼에서는 최근에 우리 지역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보고 양쪽 교육감을 모시고 토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나 고등학교 교육이 지금 서울에서 보면 좀 낙후돼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예. 여기 있는 대학부 고등교육만이 아니고 중고등학교 교육이 지금 상대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서 낙후돼 있다 보니까 이제 좋은 그 인재를 우리가 예. 공급받는데도 지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지금 기업인을 말씀하셨습니다만 기업이나 관료로 진출하는데도 결국 이제 여기에 고등학교 정도의 뿌리를 내린 예. 이제 젊은이들이 중앙에 진출했을 때 귀향을 합니다. 예. 그리고 애향심이 생깁니다. 저는 그래서 특히 우리 광주 전남에 좋은 고등학교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좀 실현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거는 입시제도하고 관련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입시제도도 있고 양성 프로그램, 교사들의 프로그램이요? 실력, 또 철학 예. 이런 것들이 같이 간다고 저희는 봅니다. 그래서 호남미래 포럼에서는 이제 금년도에 특히 역점 사업으로 이 교육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는데 저희들도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올해는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인데요. 정치 분야의 인재 육성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신당 창당을 둘러싸고 지켜보는 호남 민심이 상당히 출렁거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지금 호남 여론은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어떻게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인재가 없느냐 이런 아쉬움들 아닙니까? 그 김대중 대통령과 인연도 좀 있으시죠? 네네. 제가 퇴임하신 이후에 동계동 비서실에 가서 2년 반 동안 예. 모셨었습니다. 예. 이제 DJ 이후에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정신이 없다 이런 호남의 민심은 좀 들으시고 계시죠? 그럼요. 예, 예. 잘 듣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최근에 작년 10월 달이죠. 그 카나다의 트루도 수상이 예. 40대 초반인데 아주 돌풍을 일으키고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그거는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선거 전에 불과 30몇 석에 불과한 그 당을 이끌고 200석에 가까운 예. 의석을 얻었거든요. 근데 그런 지도자가 뭐 따로 육성이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이 어렸을 때부터서 리더십 그 교육을 예. 자기 가정 또 그 사회 학교에서 예. 이렇게 자연스럽게 육성이 된 겁니다. 보니까요. 예. 그래서 저희도 그 학교나 또 이 가정이나 사회에서 이 자녀들 교육을 하거나 교육을 시키면서 그런 리더십을 기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이렇게 제공을 해주는 게 예. 궁극적으로는 정치 지도자를 기르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뭐 이제 지금은 여기에 안 사시죠, 부시장님? 예, 제가 서울에서 지금 광주 활동하시죠. 자율구에, 예, 그 같은 맥락에서 우리 광주 전남 호남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뭐 재선, 3선 이렇게 선수만 쌓이지 정치적 영향력을 떨칠 수 있는 전국적으로 뭐 이슈를 낸다거나 하는데 좀 미흡하지 않는가? 뭐 같은 맥락에서 이제 지금 아쉬움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방금 그 양대사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도 굉장히 아쉬움을 좀 느끼는데요. 다른 지역을 꼭 거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예. 다른 지역 출신들은 초선 뭐 하신 분들이 거의 당권 후보나 다 대권 후보로 거론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앞으로는 2선, 3선 하면서 원내대표라든지 예. 소위 당대표로 거론되지 않는 정치적 존재감이 없는 분들이 과연 그 자리에서 뭘 하고 계실까? 이게 국회가 또 선출직이 밥벌이를 하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저희 지역민들 굉장히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저는 사회가 굉장히 급변하고 있고 예. 또 다양한 분야에서 정치계로 충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우리 정치 신이라는 말씀들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요즘에는 정치 신인 의미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아마 정치 변혁기에 예. 우리 지역민들도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힘을 모아야지
우리 광주시의 목소리도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예, 뭐 같은 맥락입니다만 우리 지역이 정치 권력을 갖지 못하니까 뭐 정부의 경제 정책에서 소외되고 인재 발탁에서 외면당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예, 현재까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대통령이 없으면 불안하다 하는 느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예. 저는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컨대 과거의 매크로적인 어떤 시대에는 대통령 한 사람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했지만 이번에 정부와 행정부와 국회의 싸움에서 보듯이 이제는 마이크로한 그런 리더십들이 모여서 큰 예.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지방 분권이 됐기 때문에 지역 안에서도 충분히 지도자를 양성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예. 문제는 이제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화인데요. 우리 지역은 이상하게 타지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젊은 사람을 키우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선거가 어떻게 보면 그와 같은 어떤 변화의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역량을 보고 과감하게 선택해서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떤 자세의 전환을 갖는다면 우리 지역이 그동안 정치적으로 취해왔던 어떤 정당성이 또 한번 우리 나라를 살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가 우리 정치 분야의 지역 인재를 육성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될 것이다. 자, 어디 같은 맥락에서요. 같은 맥락에서 제가 이 지역에서 지금 오래 산 경험으로 보았을 때 정치 지도자 또는 뭐 정치 신인 육성이 지나치게 한두 개의 경로를 통해서 일어나지 않는가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죄송하지만 관료 출신이라든지 뭐 시민운동가 출신이라든지 하는 지나치게 한쪽이고 제 주변에 보면 여러 분야에서 예를 들어 뭐 과학기술 분야도 있고 뭐 교육도 있고 봉사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산업이나 뭐 문화나 이런 데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활동 오랜 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 작지만 의미 있는 그런 뭐 포럼이라든지 봉사활동이라든지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있는 이 선거라든지 마침 또 당도 굉장히 많아질 것 같으니 우리 그 유권자, 지역의 유권자 분들께서 후보들을 보실 때 기존에 있었던 어떤 그 특별한 경로를 거친 분들만 보실 게 아니고 정말 이 사람들이 지역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중앙에 진출했을 때 지역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심도 있게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선거철만 되면 이제 우리 지역에 인재가 이거밖에 없느냐 이런 자탄들이 나오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정치 신인들이 아까 신인들 단어는 좀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지역사회에서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지역사회 인정을 선거철 전에 좀 받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뭐 여러 가지 뭐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덧붙이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문제는 정말로 우리 지역에서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또 중앙 정부 또 중앙 무대에서 좀 정치적 존재감이 있는 분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아까 그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그런 분이 없어서 아마 우리 지역민들이 정치적으로 계속하고 빈곤감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그래서 뭐 인물이라는 게 키워야 되느냐 본인 스스로 또 잘하느냐 여러 가지 논쟁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우리 지역민들의 결국 관심을 받으면서 큰 인물이 좀 나왔으면 하는 그런 대박론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뭐 아까 캐나다 뭐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셨는데 일단 정치인들은 스스로 크는 거네요. 거기에 따르면. 그게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자기 이제 스스로. 자기 그렇다면 이제 키워야 된다. 앞으로 우리 지역의 정치 분야의 미래 인재가 되어야 될 정치 신인들은 앞으로 어떻게 육성이 되고 뭘로 평가를 받아야 좋을까요? 우선 무엇보다도 뭐 오바마 대통령도 그렇고 트루도 수상도 그렇고 커뮤니티에서 얼마나 평가를 받느냐 하는 거죠. 그 평가를 받으려면 커뮤니티에 그 적극적으로 기여를 하고 또 커뮤니티를 키워갈 수 있는 비전을 갖고 또 그런 역량을 가진 사람이어야 나중에 결국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아까 출향 인사 이야기도 좀 하셨습니다만 숨어 있는 지역 인재들 좀 발굴해서 좀 활용하는 방안, 활용이라 해서 좀 어감이 그렇습니다만 잘 우리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 쓰는 그런 방안들도 뭐 우리 지역사회가 좀 체계적으로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럴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정당 체제 하에서 정당의 공천만을 강조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민간인들이 모여서 공천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해요. 예. 뭐 이거를 정치적인 용어니까 뺀다면 뭐 추천을 한다거나 제안을 한다거나 예.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이런 사람은 좀 후보가 되도록 해달라. 예. 이렇게 하는 새로운 운동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지역에서 인재가 큰다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커뮤니티에서 인정을 받는 것이고 지역에서 인정을 받은 다음에 그 사람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 기획하고 있는 사상과 생각이 전국을 커버하는 임팩트를 줄 수 있을 때 그 사람의 전국적 인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 따라서 지역에서 인재가 충분히 클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지역에서 큰 인재들이 지역에 고착화돼 버린다면 그런 사람이 중앙에서까지 통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예. 따라서 이런 부분에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말이죠. 지역 인재 육성 주제로 의견을 나눠봤는데요. 이런 문제들을 또 잘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사회의 원로그룹이라고 할까요? 멘토라고 할까요? 이런 분들과 우리 지역사회가 전반에 걸쳐서 소통이 좀 잘 됐으면 더 효과적이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결국 어떤 분야에서 뭐 신망이 있으신 분들, 또 개인적인 업적을 쌓으신 분들이 우리 젊은이들과 1대1, 또 아니면 1대 한 3 정도로 매칭을 해가지고 좀 이끌어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호남 미래 포럼에서도 여러 번 그런 기회를 가져 논의를 했는데 요즘 뭐 내부 문제 때문에 좀 그렇게 실체를 못하고 있어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나가서 서울에서 활동하신 분들까지도 요즘에는 네트워크가 좋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할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지역 젊은이들이 나도 저 분야에서 한번 도전해 보겠다. 그런 어떤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 아까 양 대사님께서는 저 문제점을 지적하실 때 산학연, 민관, 뭐 이 네트워크가 좀 부족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뭐 그 문제뿐만 아니고 이 지역사회의 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원로그룹 때 우리 지역사회 전반 뭐 각 그 참여자들이 좀 그런 소통을 좀 잘 했으면 좀 효과가 더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제 소통이 뭐 우리 김 교수님도 고등학교 강연도 하시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여기서 생활하면서 보니까요. 그게 이제 서로 밀착해서 또 그 인재를 발굴하고 그 인재한테 영향력을 줄 수 있을 정도까지 예. 되기는 그저 그런 그 계기별 활동 가지고는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예. 제 사례라 좀 소개해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제가 그 전남대학교에 가서 가르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학생들 중에 이 국제적인 문제, 예. 또는 이제 해외 진출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몇 명을 모아서 뭐 한 달에, 두세 번씩 이렇게 같이 토론도 하고 이슈를 예. 정해가지고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내가 이번에 어디 인턴을 가는데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어디로 개통을 밟아서 하면 좋겠는지, 예. 이런 이제 서로 그 창구가 되어준다는 그런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걸 너무 그렇게 거창하게 하지 말고 주변에서 이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예. 해줄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라든지 청년들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접촉을 하면서 예. 그 친구들이 그런 방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는 그런 조그마한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현장에서 실질적인 노력이 네. 중요하다. 네. 그런 요즘 말씀이시고요. 자, 이제 토론 마칠 시간이 벌써 다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에서 미처 마무리하지 못한 말씀, 그리고 강조하고자 하는 말씀 모아서 마무리 발언으로 청해서 듣겠습니다. 먼저 김수삼 대표께서 말씀하실까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빌 게이츠, 주커버거, 마윈, 또 우리나라에 요즘 유명한 안철수, 이런 사람들은 다 젊은 때 돈을 모았거나 예. 현재 젊은 데 세계적인 부자입니다. 따라서 부자는 이제 나이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 호남이 깨닫기 바랍니다. 호남은 그럴 가능성이 아주 많은 지역입니다. 예.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 한평 골프고등학교를 보면 뜻밖의 우리는 세계적인 고등학교를 하나 갖게 됐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데 집중해서 우리가 그걸 세계적인 스타로 키워내는 선택과 집중의 생각을 금년에 하면 어떨까. 우리 지역 여러분들이 금년에는 좀 더 작년보다 행복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지도자들이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정 대표님. 예, 여러 가지로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방금도 걱정했습니다만 우리 지역 인재들이 또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형편입니다. 그렇지만 희망을 갖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호남의 발전은 우리 지역 인재 육성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 우리가 산업화 시대는 다른 지역이 뒤졌지만은 우리 체질에 맞는 디지털 시대, 스마트 시대는 우리들이 다시 앞서갈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사회 각층이 좀 더 반성도 하면서 합심 노력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금년 한 해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전진한다면은 우리 광주 전남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교수님 부탁드릴까요? 지역산업진흥 오늘 뭐 많이 토론했습니다만은 그리고 이를 통한 고용의 증대 또 이와 연관된 문화나 사회의 변화 등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우리 지역의 발전과 우리들의 삶에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지방정부나 또 대학이나 산업체에서 많은 노력을 통해서 성과를 이루었고 또 앞으로 큰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올해는 또 내년은 그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벤트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되고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 그리고 청년 고용의 문제는 더욱더 큰 이슈로서 올해 내년 그 많이 논의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양 교수님 부탁드릴까요? 네. 오늘 토론에서 여러 가지 저희 이 고급 인력 양성 문제라든지 좀 인력 미스매치 문제를 광범위하게 다뤘는데요. 이제 그 핵심은 역시 그 고급 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의 변화. 예. 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학이 변하려면 대학의 자체만으로는 어렵고요. 예. 제가 토론 과정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주변 뭐 산업체 또는 우리 지자체 또 정부 이런 데서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에 마련된 저희 좋은 여건을 바탕으로 해서 금년에는 그런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KBC 2016 신년 기획 다시 호남을 말한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자라는 주제로 지역 인재 양성 문제를 다뤄봤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신당 창당을 둘러싸고 요동치고 있는 호남 민심은 지금 과연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이런 주제로 토론을 진행해드리겠습니다. KBC 신년 기획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